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춘식이님께서 이야기를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녹음실에서 남자친구와 같이 귀신을 목격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그분이신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정의를 드리자면 그때 당시엔 그냥 귀신을 잠깐 본 걸로 생각을 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어릴 적부터 귀신을 봐왔고 그걸 어머니께서 좀 숨기셨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말로 따지면 원래 귀신을 볼 수 있었던 분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춘식이님,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정말 오랜만에 봬요. 예, 오랜만에 뵙니다. 일단은 춘식이님, 그 저번에 네, 녹음실 귀신 이야기 들려주셨고, 그 네, 이후로는 솔직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그때 잠깐 귀신을 봤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네. 최근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근래에 알게 됐어요. 제가 5살 정도까지 귀신을 봤대요. 아, 실제로? 그래서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아기 때여가지고 저는 기억을 못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숨기고 계시다가 제가 요즘 들어 좀 이상한 가위를 많이 눌려서 그거에 대해서 예.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거든요. 예, 예. 예,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귀신을 봤었다, 어릴 땐. 그런 사실을 이제 부모님이 잠깐 숨기고 계시다가 요즘 들어 가위 눌리니까 이런 얘기, 아, 너 옛날에도 귀신 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위도 잘 눌리는 사람이 아니고 귀신을 평상시에 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6월 달부터 제가 좀 가위를 되게 똑같은 가위를 꾸준히 눌리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나와서 집에서 이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와서 따로 장사를 하고 있어서 예. 네, 따로 나와서 살고 있어가지고 엄마랑은 전화 통화를 되게 자주 하는 편이에요. 네네. 근데 거의 뭐 일주일에 5번 정도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제가 통화를 자주 하는 편인데 원래 통화하면 되게 수다를 잘 떨어요, 엄마랑. 그렇죠. 예. 적어도 한 30분 정도 통화를 하는 편인데 그 가위를 제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아니면은 두세 번 정도, 많으면 두세 번 정도 가위를 눌리다 보니까 잠을 못 자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가위를 안 눌리는 날도 가위 눌릴까 봐 잠이 안 들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신이 좀 지치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가 와도 아, 나 피곤해 이러고 그냥 끊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가 네. 너 요새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요즘에 뭐 애가 생기가 없다느니 뭐 애가 뭐 왜 이렇게 피곤해 하냐면서 이렇게 막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얘기를 하다가 아, 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장사 잘 되고 별일 없어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애가 조금 이상해 보이니까 하도 뭐 전화할 때마다 피곤하다고 끊자고 이러고 하니까 네. 걱정되잖아요. 타지 나와 있는 딸내미니까. 그래서 아, 뭔 일인데 뭐 얘기해봐. 뭔 일이야. 뭐 돈 필요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요즘에 가위를 계속 눌린다. 이상한 어. 가위를 계속 눌린다. 그랬더니 무슨 가위? 너 원래 가위 잘 눌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가위를 아예 안 눌리진 않았었어요. 근데 네네. 눌려도 뭐가 보이거나 아니면 뭐가 들리거나 이런 적은 없거든요. 그냥 뭐가 보이거나 그런 게 없고 그냥 가위 눌리면은 몸이 안 움직이고 그냥 이명 소리? 예. 삐 이러는 소리? 그 정도만 경험하는 가위였었어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걸 몰랐는데 뭐가 보이니까 가위 눌리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얘기를 엄마한테 했더니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되게 갑자기 진짜 막 말 말이 끊기시고 오. 엄청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랬더니 뭐 점집이라도 가볼까? 내가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씨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계속 혼자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뭐 약간 말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느낌으로. 예. 왜 뭔데? 그러니까 너 살면서 귀신 본 적 있어? 라고 엄마가 먼저 말씀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그냥 그런 건 없는데 딱히 없는데 초등학교 때랑 21살 때랑 그냥 스치듯 얼핏 봤어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뭐 왜 그러지 이러면서 한숨을 계속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뭐 빨리 얘기해봐 뭐 이렇게 제가 좀 재촉을 했어요. 했더니 예.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너 5살까지 귀신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아니 그게 뭔 소리야 엄마, 나는 기억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했더니 야 5살 때까지 봤으니까 기억이 없지, 그 이후에 안 봤으니까 예. 애기 때 본 거니까 네가 기억이 없는 거지. 나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고 나서 한 돌쯤, 그러니까 아기 때 막 그냥 누워만 있고 기어만 다니고 이럴 때까지는 엄마가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셨대요. 제가 이상한 거를. 예. 그러니까 뭐 엄마가 놀아주고 있으면은 엄마 눈을 쳐다보다가도 약간 엄마 뒤쪽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었고. 그러니까 아기가 내 새끼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뒤에 다른 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좀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한 거는 이제 조일 지나면서부터 좀 말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말을 조금씩 배워가고 제가 혼자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쯤부터 조금 심각하게 느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밑에 남동생이랑 제가 14개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돌쟁이 때 태어난 거죠. 예. 거의. 그러니까 엄마는 저도 돌쟁이지만 저보다 더 아기가 있으니까 그 아기한테 더 손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 이제 동생 없고서 이제 막 집안일하고 설거지하고 있으면 어서 무슨 뭐 노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면은 제가 혼자 뭐 방 모서리에 대고 놀고 있다던가. 얘기도 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방 모서리 쪽을 보고 막 얘기를 하고 막 웃든가 아니면 막 울든가 막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막 감정 표현을 잘 하는, 그러니까 그 돌쯤에는 말은 해도 감정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애기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까지도 그냥 혼자 잘 노는가 보다 우리 애기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네. 워낙에 이제 더 눈코뜰 새 없이 정신 없으시니까, 애기가 더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2돌쯤 되고 이제 제가 슬슬 뭐 감정 표현을 하고 제 감정을 막 표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되게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밥을 먹이려고 앉혀놓으면은 숟가락을 쥐어주면은 숟가락을 허공에 대고 먹여주는 신용을 한다든가 제가. 그리고 뭐 갑자기 뭐 울어서 왜 울어? 뭐 때문에 울어? 이렇게 물어보면 한미가 나 싫어해라고 한다든가. 예. 그러니까 한미가 나한테 화내, 무섭게 해, 무서워, 한미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할미? 근데 집에 한미가 어디 있어요? 예, 할머니를 애기들은 한미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에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엄마랑 나랑 동생밖에 없는데. 네. 한미가 나 무섭게 한다고 그러고 떼찌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깎아달라고 해가지고 까줬더니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옆에 뭐 누구를 먹여주는 신용을 한다든가. 야 춘식아 너 뭐해? 이러면은 이렇게 배고프니까 나눠 먹는 거야 이렇게 한다든가. 예. 그러니까 엄마는 점점 제가 무서웠대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천주교 집안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성당을 주일마다 가시는데 미사를 보기 전에 고해성사를 하는 게 있어요. 고해성사라고 이제 신부님한테 이제 죄를 고하고 신부님이 그러면은 뭐 기도 몇 번 하세요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엄마가 그쯤에 제가 한 3살 그쯤에 이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처음에는 수소문을 해서 혹시 얘가 조금 정신적으로 아기가 문제가 있나, 약간 자폐나 발달 장애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런 뭐 아동 발달 센터 이런 데 가서 네. 검사도 받으셨대요. 근데 오히려 애는 우수한 편에 속한다 막 이렇게
뭐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꼬맹이를 데리고 점집에 가서 뭐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딸이 무서워요라고 한 거예요. 아, 어미가 됐는데 어미인데 엄마인데 제 딸이 무서워서 안아주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겠고 제 딸이 무섭다고 신부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보통 그러면 신부님들이 그냥 짜잘한 그런 고해성사를 하면은 뭐 묵주기도 몇 번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신부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미사 끝나고 봅시다 이렇게. 따로? 예. 예.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남아서 이제 신부님이랑 수녀님이 같이 계시더래요. 네네. 그래서 가서 앉아서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딸이 왜 무섭냐니까. 신부님이랑 수녀님은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엄마가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산후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래서 딸을 좀 미워하고 있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약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너무 힘들어서 약간 우울증 때문에 자식 미워하고 약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신 거예요. 위험하다 생각을 하셨나 봐요. 네네. 그래서 뭐 자매님 많이 힘드시냐고 막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제 딸이 막 바들바들 떨면서 사실 제 딸이 막 귀신을 보는 것 같다. 자꾸 막 허공에 대고 얘기를 하고 네. 없는 존재랑 놀고 뭐 그리고 자꾸 할머니가 자기를 무섭게 한다고 하고 집에 할머니가 없는데 예. 그랬더니 뭐 솔직히 약간 그러면 엄마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미친 게 아니고 엄마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아직 애기니까. 그래서 신부님이랑 수녀님이 그러면은 조금 약간 상담 같은 거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래요. 예.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딸을 사랑하는데 딸이 자꾸 뭐 보는 것 같다고. 귀신을. 네, 그랬더니 신부님이 아기 때는 뭐 눈이 맑고 영이 맑아서 뭐 종종 그런 일이 있기도 하는데 너무 걱정 마시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다독여 주셨대요. 그래서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졌지. 애가 없어지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네. 근데 어찌됐든 내후년이고 애가 유치원을 가게 되고 또래들이랑 어울리게 되면은 엄마는 그게 더 걱정이셨던 거예요. 그치.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제가 어울려야 되니까. 유치원에서 막 이상 막 뭐 그럼 솔직히 따돌림 당할 거잖아요. 솔직히. 네, 맞아요. 애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막 있었는데 그때 저희 동네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거든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랑은 그냥 동네에서 마주치면 목례 정도 하는 사이? 그냥 동네에서 네. 오래 뵀던 분이라서 그냥 목례 정도 하는 사이였대요. 근데 자주 마주치셨대요. 저랑 같이 있는 것도. 네. 근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이제 쓰고 오시더니 색시 뭐 이렇게 하면서 색시 뭐 애기가 뭐 봐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오?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냥 울었대요. 그 길바닥에서. 예. 왜냐면은 자기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알아주고 그러는 것 자체가 자기 너무 답답했는데 여태까지. 와. 누군가가 애기가 뭐 봐요?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뭔가 이제 잡고 있던 끈을 탁 놓친 것처럼 막 눈물이 나더래요. 막 우니까 할머니가 진정하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 집으로 데리고 가셨대요. 그래서 진정하고 얘기 좀 해보자고. 사실 그냥 모르는 척 하려고 했었대요. 왜냐면은 그런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자기가 신경 쓸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모르는 척 하려고 했는데 색시가 너무 안 돼 보이더래요. 그냥 딸 같으니까. 뭐 새댁이 너무 지쳐있는 게 자기 눈에 보이고 애기도 네. 너무 이쁘고 그래서 조금 도와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요? 뭐 점쟁이세요? 무당이세요? 이러면서 울면서 막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막 하소연을 막 하신 거죠. 근데 네. 이게 애가 심할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우리 집에 맡겨요 라고 한 거예요. 오? 예. 아침에 데려다 주고 저녁 때쯤 데려가라. 네. 하루 종일 그냥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라. 이런 식으로 하신 건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 90년대 초반 때 그때 막 유괴나 인신매매 이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그 시대 때 진짜 많았어요. 네네. 그 유괴나 막 인신매매 아니면은 뭐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이 할머니를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맡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새끼를. 네네. 근데 그때 엄마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다고 했대요. 예. 근데 그게 엄마가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그 할머니가 그냥 나쁜 분 같은 게 전혀 아니었고 그냥 진짜 약간 친정엄마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약간 친정엄마한테 애기 맡긴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지막으로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래요. 근데 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가지. 예.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힘든 거죠. 근데 그때 또 셋째가 뱃속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셋째가 뱃속에 있어가지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되게 믿고 싶은 거죠. 믿고 싶었던 거죠. 엄마는 그냥 자기가 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저를 맡기셨대요. 아침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리러 오고. 예. 근데 데려다 주면 가라고 했대요. 그냥 할머니 되게 쿨하게 이제 가. 내가 밥 먹이고 놀아주고 할 테니까 가. 이렇게 하셨대요. 네. 근데 처음에는 맡기는 게 조금 미안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제가 그 할머니를 되게 좋아했대요. 네. 안 가는 날에도 할머니 집 가자고 막 그러고. 먼저. 그러니까 할머니를 되게 좋아했대요. 네. 할머니 집 가자고 막 그러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점점 줄어들더래요. 제가 이상한 짓 하는 게. 네네네. 그러니까 뭐 제가 막 자다가도 나와서 뭐 혼자서 막 뭐 놀이방 가서 혼자 놀고 있고 이랬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냥 점점 다른 평범한 애들이랑 비슷해져 가더래요. 우와, 예. 그러니까 엄마는 그러니까 처음에 몇 번 맡기시고 너무 감사해서 용돈을 좀 지어 드리려고.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봉투를 조금 드렸는데 진짜 결탄코 안 받으시대요. 싫다고 와. 이런 거 주지 말라고. 예. 진짜 안 받으시더래요. 안 받으시고 그래서 엄마가 이거 제가 뭐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친정엄마가 봐주실 때 용돈 드리는 것처럼 애기 봐줄 때 용돈 드리는 것처럼 제가 용돈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큰 돈도 아니라고 좀 제발 좀 받아달라고. 네. 너무 감사해서 그런다고. 내가 이런 거 받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애기가 나도 이 애기가 너무 좋다. 춘식이가 너무 이쁘고 좋다. 너무 착하고 순하고. 그러니까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돈 주지 말라고. 그래서 네네. 그때부터는 그냥 엄마도 그냥 반찬 맛있는 거 하면 갖다 드리고 그냥 뭐 영양제나 이런 거 사다 드리고. 네네네.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보답을 엄마는 하셨던 거죠. 돈을 안 받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다가 한 1년쯤 그렇게 되게 오래 맡겼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1년쯤 맡기셨대요. 그렇게 왕래를 하셨대요. 근데 저는 이제 이미 그냥 똑같은 꼬맹이에요. 그냥 이상한 거 안 보고 그냥 네네. 똑같더래요. 엄마가 얘가 언제 귀신을 봤었나 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은 애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오지 말라고 하셨대요. 엄마한테 이제 춘식이 그런 거 없을 테니까 오지 말라고. 데려오지 말라고. 예. 괜히 이제 안 보이는데 괜히 또 계속 왔다가는 영영 트일 수가 있으니 데려오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쪽으로 관심도 두지 말라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 보고 싶으면 오는 거지. 엄마가 어르신 보고 싶으면 오면 올 거라고. 네. 그래도 저는 친정엄마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친정이 멀리 있으니까 친정엄마처럼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자르시 싹둑 자릅니까? 사람이 이런 인연을. 네. 그리고 우리 애기도 너무 좋아하고 할머니 너무 좋아하고 근데 오지 말라고 하셨대요. 그냥 진짜 쿨하시게 그냥 안 돼. 이제 오지 마. 오면 안 돼. 이렇게 하셨대요. 와. 안 돼. 그냥 길에서 마주치면 전처럼 인사나 하는 사이가 되는 거지. 이제 오면 안 돼. 라고 하셨대요. 와, 예. 그리고서는 이제 엄마가 그래도 제가 막 보고 싶다고 울고 떼쓰고 하니까 네. 한 번씩 그냥 같이 놀러 가면은 문 진짜 안 열어주시고 예. 가라고 오라고 한 적 없다고 가라고 하고
되게 매몰차게 너무 냉정하게 자르시더래요. 엄마가 너무 서운했대요. 그래도 네. 이제 의지하고 친정엄마처럼 그랬는데 너무 갑자기 이렇게 무자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확 돌아선다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차가워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당부하신 게 얘가 이제 지금 볼 수 있는 눈을 지금 이제 안 보이게 해놨으니까 예. 앞으로 얘가 뭐 물어볼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뭐 그런 거 티내지 말라. 그러니까 너 아기 때 귀신 봤었잖아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예. 그렇게 엄마한테 당부를 하셨대요. 왜냐면 얘가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 다시 그게 기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절대 그런 거 이제 티내지 말라고 하셨대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이제 처음에는 뭐 엄청 힘들었대요. 무슨 엄마한테서 애 떼놓는 것처럼 저도 엄청 땡깡 부리고 간다고 막 그러고. 근데 애기니까 좀 이렇게 안 보내고 안 보면 잊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애들처럼 똑같이 자랐어요. 그때부터는. 네네. 학교도 똑같이 가고 친구들도 사귀고 똑같이 그렇게 자랐는데 저는 제 기억에 그 할머니가 기억에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부터는 한 7살? 유치원? 그때부터 이제 동네 이제 집에서는 그때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길에서 동네 어르신 마주치면은 90도로 인사해 이렇게 어른들이 가르치셨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동네 지나가시는 어른들 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할머니를 보면은 그 할머니가 되게 저는 되게 크고 인자한 느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와, 그러면 무당이셨겠죠?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 말씀으로는 집안에 뭐가 없었대요. 그렇게 무당 같은 그런 게 없었대요. 진짜 무당인가 보다. 왜냐면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런 거 없는 무당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뭐가 이렇게 뭐 부채 방울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냥 깔끔한 할머니 집 지금 뭐 아까 화면에 띄워드신 것처럼 되게 예, 깔끔하게 예. 잘 정돈된 할머니 집이었대요. 그래서 거부감도 없으셨던 거고 처음에. 예. 근데 이제 할머니가 그리고 되게 차림이요. 항상 고운 개량 한복을 입고 계셨거든요. 되게 빳빳하게 깔끔하게 입고 계셨고 이렇게 항상 개량 한복 입고 계셨고 머리도 항상 비녀로 쪽지고 다니셨어요. 예. 뭐 화려한 비녀가 아니고 그냥 옥비녀 같은 거 하나를 딱 쪽지고 다니시고. 예. 그래서 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그냥 웃으면서 그냥 고개 끄덕하고 가시거나 아니면 가끔씩 뭐 어휴 아가 잘 지내? 이렇게 하셨거든요. 와. 그냥 뭐 동네에서 꼬맹이 왔다 갔다 하는 꼬맹이니까 그냥 물어보는 건 줄 알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부였던 거죠. 안부 예. 인사였던 거죠. 네, 잘 지내요. 잘 계세요? 이렇게 저도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 예. 근데 그 할머니가 저는 중학생 때까지는 동네에서 뵌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못 뵀어요. 돌아가셨나? 그래서 모르겠어요. 안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희 엄마도 갑자기 동네에서 안 보이셔가지고 이제 수소문을 해봤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되게 원래 동네에서는 할머니들끼리 다 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할머니 친한 분이 없었대요. 항상 혼자 다니셨고 그 친한 분이 없었고 그리고 그 살던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사 나가셨다고 했고 다른 데 가셨다고 하고 어디 간지는 모르니까 그 엄마가 되게 그래도 간간히 동네에서 얼굴 뵈면서 지내서 좋았는데 그래도 이야. 갑자기 또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셨으니까. 예. 근데 저는 엄마 얘기를 듣고서 한참 지금 그때가 6월 말 7월쯤에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생각을 곰곰이 했거든요. 그 할머니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 할머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 속에 아기 때 기억 속에 저는 누구의 무릎에 누워있고 어느 할머니의 무릎에 누워있고 예. 그 할머니가 그냥 저를 되게 예쁘게 어루만져 주신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눈썹 사이랑 눈꺼풀 위 그렇게 되게 지그시 어루만져 준 기억이 있거든요. 와, 대박이다. 거기로 귀신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간이랑
눈꺼풀 위 이런 데로 이렇게 되게 천천히 눌러주면서 그럼 저는 잠이 솔솔 왔던 기억이 있어요. 대박이다, 진짜. 근데 저는 그분이 예. 그 지금도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자태만 기억이 나지. 근데 그 얘기를 왜 지금 막 엄마한테 막 좀 처음에는 화를 냈거든요. 아, 예. 아니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면 왜 여태까지 숨겼냐. 예. 되게 심각한 얘기 아니냐. 내가 만약에 그런 걸 볼 수 있는 애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엄마가 그 할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 안 해주려고 하다가 이 얘기를 저한테 한 것도 네. 제가 눌리는 가위가 너무 이상해서인 거예요. 왜요? 어떤 가위냐면은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눌렸던 한 번씩 눌렸던 가위는 이명 소리만 들렸었다고. 네네. 근데 이제 요즘 눌리는 가위는 제가 침대 옆에 옆을 보고 자거든요. 네. 근데 옆을 보고 자는데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다가 깨면은 제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 앉아 있는데 이렇게 제가 침대에 누워 있으면은 높이가 약간 사람이 바닥에 앉아서 제 쪽을 보면 얼굴이 얼추 맞잖아요, 높이가. 네. 제가 누워 있는 얼굴과 사람이 바닥에 앉아 있어서 저를 쳐다보는 얼굴 높이가 얼추 맞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자고 있으면은 그 여자가 제 쪽을 보고 앉아 있어요. 예. 몸을 돌려서 제 쪽으로 앉아 있어요. 처음에 눌렸을 때는 씨 뭐지 하다가 손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얼굴 쪽으로. 네. 근데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눈이 뚫린 귀신이라고. 예. 눈알이 없는데 사람들 얘기하는 괴담처럼 그냥 뻥 뚫린 그 느낌이 아니고 눈꺼풀은 있어요. 오, 예. 눈꺼풀은 있는데 그 뒤로 눈동자가 없는 거예요. 아, 예. 공허한 느낌의 눈동자가 없는데 그 손을 천천히 올려서 얼굴을 막 약간 뭐 찾듯이 얼굴을 막 이렇게 막 만지다가 눈꺼풀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요. 네네. 손목까지. 오. 양손을. 눈꺼풀 속으로 손을 쑥 손목까지 집어넣고 그 안에서 뭘 찾듯이 막 손을 막 굴리는 거예요. 양손을. 근데 이 얘기를 엄마한테 했을 때 엄마가 느낀 거는 그 귀신이 그 눈을 찾는다는 게 일단 눈알을 찾으려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가 그때 제 얘기를 듣고서 너무 놀래서 얘기를 해줬던 이유가 혹시 귀신 보는 눈을 찾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어떡하지? 지금 그 할머니도 안 계신데? 예,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고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는 그 자태만 기억할 뿐이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 막 제가 평상시에 보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다행히. 네네. 아직까지는 가위만 눌리는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일지님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을 때도 제가 화선이님 그 우리 집에 외환일을 하고 싶은데 진짜 있을까봐 네. 무서워서 그럼 못한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지금 제가 아직 진행 중이고 아직 끝난 얘기가 아니라 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춘식이님 오늘 네. 어떻게 보면 귀신을 보는 과정, 나도 몰랐던, 그러니까 본인도 몰랐던 이야기 자체를 오늘 한번 풀어주신 건데, 아직까지는 뭔가 진행을 더 뭔가 하고 있다라고 들렸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그 귀신도 뭔가 뭐 보이거나 하면 욕짓거리 한번 해주세요. 시원하게. 예, 쌍욕으로 한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진짜 레전드다, 이 얘기. 나는 그 할머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당이셨으면 거의 만신포스거든요, 이 정도면. 그리고 진짜 호련히 사라지셨단 말이야, 그 마을에서. 난 이런 할머님을 뭔가 진짜 그 이야기 속에서만 들었지 이런 분이 진짜 있을 거라는 거, 이런 얘기를 또 들은 거는 정말 또 오랜만이기도 하지만 그 할머님께서 분명히 춘식이님을 도와주시려고 했던 의도는 보인다.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무당이셨다면 정말 만신포스가 나는 그 정도의 무당이 아니셨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